안녕하세요. 깊은 생각 대표 강사 전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신천중학교에서 4월 26일 날 처음으로 중간고사를 봤죠. 우리 친구들이 이제 3학년이다 보니까 내년에 이제 고등학교도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3학년 첫 시험이라서 우리 부모님들 궁금한 점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아마 많이 질문을 하셨을 거예요. 이번 시험은 어땠니? 라든지 혹시 틀린 문제가 있으면 왜 틀렸는지라고 한번 많이 물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아주 단답형으로 얘기하죠. 난이도는 쉬웠어요. 어디서 틀렸니? 그냥 실수했어. 이런 식으로 아마 대답을 하고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들 궁금한 게 더 증폭이 돼버리죠. 쉬웠다 그러는데 어떻게 쉬웠는지, 실수를 했다는데 어디서 실수를 했는지에 대해서 아마 더 궁금해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 깊은 생각에서 그 어머님들의 궁금점을 조금이나마 이제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해드릴 것은요, 신천중 3학년 학교 시험지 내신 분석하고,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또 어떻게 수업을 진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신천중학교 시험지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신천중학교 시험지는요, 단답형 서술형 문제가 없이 객관식으로 총 23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4점짜리 문제 15문제랑 그 다음에 5점짜리 문제 8문제 해가지고 총 100점으로 자, 출제가 됐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가볼게요. 자, 단원별 출제 현황입니다. 자, 시험 범위는 크게 2개의 단원이 출제가 됐어요. 제곱근과 실수하고 그 다음에 곱셈공식과 인수분해 해가지고 2개의 단원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보시면요, 제곱근과 실수에서 자, 중문제 5문제, 하문제 6문제, 그 다음 2단원 곱셈공식과 인수분해 단원에서 중문제 4문제, 하문제 8문제 해가지고 총 24문제, 3문제가 출제가 됐죠. 어머니들이 학생들한테 자, 어땠어? 라고 물었을 때 아마 이번 시험에는 쉬웠어? 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표를 보시면 어머니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보시면 중학 문제와 하문제 위주로 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중 3학년 시험의 특징을 보면요, 이번에는 상난이도, 상이랑 최상 문제가 거의 없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응용심화 문제보다는요, 개념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문제 위주로 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 친구들이 체감하는 난이도는 매우 쉽다라고 느껴지는 거겠죠. 자, 또한 다른 친구들이 또 느끼는 그 체감이 쉬워지는 이유가 또 뭐였냐면요, 중난이도 문제가 이전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시험 보기 전에 예전 기출문제를 꼼꼼히 푼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그 체감이 쉽게 더 느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앞에 문제가 2019년도 1학기 중간고사 5번 문제입니다. 자, 뒤에 문제가, 옆에 문제가 21년도 1학기 자, 2번 시험 문제죠. 자, 문제를 한번 보세요. 똑같죠? 그러다 보니까 숫자만 살짝 바꿔서 출제한 경향이 있고요. 다음 15번 문제예요. 이건 2019년도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2021년도 자,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도형 문제거든요. 그림이 똑같습니까? 조금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이거는 원을 다 그려놨고, 이 문제는 반원으로 그려놓고요. 자, 조건이 조금씩 바뀐 상태에서 구하라는 부분은 똑같이 여기 부분, 자, 이 부분 구하라는 범위 똑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기출문제를 좀 꼼꼼히 푼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느끼는 체감은 매우 쉽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문제가 쉬웠는데 왜 우리 친구들의 점수는 만족할 만큼 나오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니들이 있을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중간 성적을 갖고 있는 중위권 학생들은요, 대부분 어느 정도 자기가 상위권까지 점수가 올라갔을 거예요. 자, 문제는 상위권 학생들과 하위권 학생들이죠. 상위권 학생들은 아마 실수를 많이 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실수가 두 가지 유형이 많이 나타나요. 연산 실수와 그 다음에 문제를 끝까지 읽지 않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두 번째 경우인 문제를 끝까지 읽지 않아서 실수한, 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을 겁니다. 문제가 이번에 신천중 같은 경우는 거의 정직하게 나왔어요. 소위 말하는 우리 아이들이 말하는 낚는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산에서 실수가 많이 발생을 했을 거예요. 문제를 시험지를 보시면요, 문제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연산이. 자, 그러다 보면 상위권 친구들은 워낙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암산이 들어가죠. 자, 근데 그런 연산 실수는 문제가 쉽다? 문제가 어렵다? 자, 그럼 문제가 어려우면 안 나오고 문제가 쉬우면 연산 실수가 나올까? 그거 상관이 없죠. 연산 실수하는 친구들은 문제의 난이도에 상관없이 계속 꾸준히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역시 연산 실수가 나타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꼭 그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겁니다. 자, 다음 하위권 친구들이죠. 자, 문제가 난이도가 있으면 아이들이 그 문제를 틀렸을 때, 자, 어디부터 잘못된지를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번 같이 문제가 개념 위주로 나온 문제들 같은 경우는 하위권 친구들이 다시 피드백을 하기 매우 좋은 유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응용 문제예요. 두 가지 유형이 섞여 있죠. 그러면 이 친구는 이 부분이 잘못된 건가? 이 부분이 잘못된 건가? 헷갈립니다. 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개념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위권 친구들이 만약에 그 문제가 틀렸다라고 하면 반드시 오답 노트와 피드백을 정확하게 함으로써 그것을 자기 걸로 반드시 만들고 넘어가줘야 합니다.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자, 기말고사도 이제 봐야 될 거고요. 자, 그 부분에서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2019년도 보면요, 난이도가 좀 어려운 문제, 그다음에 쉬운 문제, 자, 중간 문제가 자, 잘 섞여 있어요. 근데 2020년도에 문제가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문제 난이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난이도가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예전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저도 예상을 하는 것이 뭐냐면 기말고사 때도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까. 다음 문제 유형은 기존에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기말고사 준비를 하실 때 예전처럼 정확하게 개념 부분 정확하게 아이들이 다시 알 수 있게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예전 기출문제를 풀어가지고 예전에 나왔던 유형들은 반드시 풀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말고사를 좀 준비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기말고사까지 준비해서 우리 친구가 계속 A를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계속 공부를 하면 되냐라는 거죠. 다음 자료 하나 볼게요. 자, 연도별 학업 성취 현황입니다. 자, 보시면 2018년, 2019년, 2020년 3년 동안 써놓은 건데요. A만 볼게요. 18년도에는 약 46%가 A를 맞았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 약 26%가 A를 맞았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9년도에는요, 상문제가 4문제 정도 나왔어요. 거기에 최상문제까지 같이 껴서, 그리고 중문제, 하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약 26%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20년 보시면은 갑자기 63%로 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난이도를 많이 낮춰서 63%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올해도 이거보다는 더 높게 나올 수도 있고요.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63% 학생들이 자, 고등학교를 갔을 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누적 이게 63%거든요. 자, 1등급, 2등급, 3등급, 5등급 했을 때 자, 63%면 어디서 끊깁니까? 5등급에서 끊깁니다. 자, 그럼 중학교 때 우리 아이는 A를 받았던 학생이 고등학교 가면은
몇 등급이 나올 수도 있다? 네, 5등급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는 거죠. 네. 지금 성적은 A를 만들 수는 있지만 그만큼 그 뒤를 네,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신 준비하실 때 아까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학교 성적을 받기 위해서 개념 부분과 그 다음 기출문제 위주로 자, 공부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 뭘 해야 되냐면 심화 문제를 충분히 아이들이 풀 수 있도록 접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고등학교 가서 지금처럼 자 1등급 만든 학생이 갑자기 몇 등급이 되는 네, 5등급이 되는 네, 순간을 맞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깊은 생각은요. 네, 내신 준비를 할 때요. 뭐 문제가 난이도가 어렵다, 쉽다. 네, 그거에 상관없이 네, 내신 마스터, 학교별 심화 기출, 심화 대비, 서술형 대비, 실전 모의고사. 자, 이렇게 5가지로 자, 내신 대비를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내신 마스터는요. 네, 중문제, 하문제, 상문제 여러 문제가 섞여서 기본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네, 기본 점수 90점 이상을 맞을 수 있게 네, 만들어주는 자, 교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심화 기출이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학교별 심화 기출과 네, 심화 대비거든요. 자, 어려운 문제는요. 자, 교과서형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교과서형 문제라는 건 학교에서 그러니까 문제로 낼 수 있는 유형과 그다음에 네, 시중 교재에 있는 문제 유형이 네, 같은 문제라고 해도 네, 출제가 조금씩 바뀌어요. 자, 그래서 심화 대비 문제집으로 시중에 어려운 문제들이 어떻게 자,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자, 풀어보고 자, 그거를 문제를 학교에서는 어떻게 출제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네, 심화 문제를 충분히 네, 풀려줍니다. 자, 마지막 그다음 네, 서술형 대비 문제집이거든요. 자, 이번에는 신천중 같은 경우는 서술형 대비가 없었어요. 네, 그래도 우리 친구들은 똑같이 서술형 대비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네, 서술형은 지금 현재는 이제 빠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계속 서술형 대비 서술형 문제를 자,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갑자기 준비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조금씩 계속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서술형 대비는 같이 진행이 됩니다. 자, 다음 네, 마지막으로 자,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자, 실전 모의고사는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매번 그 긴장감 어느 정도 그걸 유지하면서 그 감을 계속 끌어갈 수 있게 저희가 매일 보는 시험이라고 자,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신천중 내신 대비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수업을 자,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 말씀드렸습니다. 되게 궁금한 점은 많이 해결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런 부분을 자, 기본 삼아서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또 공부 열심히 할 수 있고 네, 좋은 점수 받을 수 있게 네,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